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제4회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서 16번 문제입니다. 13번.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주 이상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무엇보다도 빨리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1번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2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4번 우울증을 발견하여 치료받는다면. 자, 내용을 볼까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하면 짧은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깐, 잠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우울하다의 명사형이죠. 미음 써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또는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잠깐, 잠시 우울하다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퍼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뭐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 걸 우울하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다 하면 뭐냐면요.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오다 또는 극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오다 또는 어떤 상태를 극복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벗어나지 못하고 2주 이상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지속되다는 오래 계속되다 그 말이 계속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 된다 그런 얘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2주 이상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맞지가 않죠.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우울증인가? 나중에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자, 우울증을 발견하여 치료받는다면 발견하다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우울증을 찾아내서 치료받는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아니죠. 자,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다,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우울증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2주 이상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증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감기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픈 거다. 이렇게 말한대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실에서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10명 중에서 1명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자, 고통받다는 괴롭다, 힘들다 그런 얘기죠. 자,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우울증인지 아닌지 생각이 돼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찾아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조어라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 정도가 신조어의 뜻을 몰라 검색해 보거나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신조어가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과로,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1번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2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번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4번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급속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급속하다는 빠르다, 몹시 빠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사회의 변화, 사회가 바뀌어요. 변화를 반영하다, 어떤 것을 드러내다, 어떤 것을 나타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 변화를 드러내다, 사회 변화를 나타내서 새로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새롭다, 만들다, 어휘, 단어 얘기하는 거죠.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을 말해요. 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보면 자, 직장인의 80% 정도가 신조어의 뜻을 몰라 검색해 보거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검색해 보거나 또는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세대 차이는 예를 들어서 20대인 사람과 50대인 사람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느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걸 세대 차이라고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세대 차이를 느끼다. 해서 자, 신조어의 뜻을 몰라서 검색해 보거나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면이겠죠. 부정적인 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얘기죠. 부정적인 면이고요. 자, 반면에라고 말했어요. 반면에는 앞에와 뒤에가 반대가 될 때 반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 말이죠. 자, 반면에 신조어가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신조어를 사용하면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다, 알맞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말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똑같은 느낌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은 어떤 것이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명사, 나타났어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신조어가 나타났어요. 신조어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음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음으로 받침 있어요, 음으로 없어요, 무로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분별하다는 자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할 곳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그러지 못해요. 무분별하다. 분별을 하지 못하다. 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하다. 자제하다는 참다. 그런 얘기죠.
자,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좀 참아야 한다. 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음으로 사용을 참아야 된다. 자제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유를 찾으면 되겠죠. 왜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냐?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재치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능숙하게, 눈치 빠르게, 지혜롭게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재치 있는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 분위기에 맞는 말. 눈치 빠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재미있고 뭔가 분위기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긍정적이니까. 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게 부정적인 거죠. 이런 신조어를 사용해요. 아무 때나 사용하면 그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신조어의 뜻을 몰라서 검색해야 하거나 또는 나랑 다르다.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뒷부분에 자제해야 한다 말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찾아야 되겠네요. 자,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아니에요. 신조어는 새롭게 막 변하는 이런 사회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긍정적이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연서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사 형용사에 음연서도를 쓰면요. 동사 형용사에 받침이 있어요. 음연서도. 받침이 없어요. 면서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하면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오는 상황이 다를 때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뭔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두 상황이 함께 있다 이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주로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면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다. 자연스럽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면서 인정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반대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음연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레나 씨는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노래를 잘해요. 잘 불러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보통. 그런데 잘 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한다. 잘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 16번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15번은 윗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고요. 16번은 기억에 들어가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는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다.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1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혈압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2번 운동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식사 방법, 4번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글 전체의 제목,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겨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해요. 자,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는 어떤 거,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시달리다는 뭐뭐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죠. 힘들다, 시달리다, 힘들어하다, 힘들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이 현대인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인병들은 고혈압, 당뇨, 암은 보통 어른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문제가 되는 병, 보통 어른에게, 성인에게 나타나는 병을 성인병이라고 해요. 자,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다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접하다는 아주 가깝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가깝다. 관계가 크다, 많다 그 말이죠. 자, 고혈압이나 당뇨는 첫 번째 질병. 고혈압이나 당뇨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섭취는 어떤 것을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요. 이걸 섭취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 여러분, 밥이나 빵, 밀가루 이런 것에 많아요. 탄수화물. 소금. 많이 넣으면 짜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식사. 기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식습관과 관계가 있는 거죠. 고혈압, 당뇨는 식사 습관과 관계가 있어요. 자, 또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을 말하고 있네요. 자, 암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음주, 술을 마시다. 흡연, 담배를 피우다. 운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식사 습관, 잘못된 식사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치다는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자, 성인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인병을 예방해야 할까? 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들, 이런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말 해요. 조언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 운동은 한 주에 3일.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고기, 채소, 과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건강할 수 있다. 생활 습관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예방은 어떤 것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과도한 스트레스, 2번 잘못된 생활 습관, 3번 지나치게 부족한 잠, 4번 건강에 대한 정보 부족. 자, 볼까요? 이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인병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고혈압, 당뇨는요. 그 다음 암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탄수화물, 소금 조금 먹어야 돼요. 기름지게 먹으면 안 되고, 야채, 과일, 그리고 고기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음주, 술 마시면 안 돼요. 흡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운동 부족, 운동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자, 2번이죠.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자, 잘못된 생활 습관 어떤 거?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꿔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어때요? 이런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잘못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읽기 5회 문제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